안녕하십니까. 네. 유튜브 닉네임 방랑 화사가십니다. 네. 요즘 이렇게 참 살면서 그 정말 인생의 어떤 그 낙을 전혀 못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. 네. 오늘은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인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. 뭐 저 같은 뭐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렇게 지켜보면은 눈에 딱 보이는 게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여기서 참 떠들어 봐야 또 이걸 시청하신 분들 또 귀한 시간을 제가 뺏지는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예. 영양가 있는 좀 얘기 좀 해드려야 되는데 뭐 별로 그 정도는 못 되고요. 그런데 인사 문제를 한번 얘기하고 이랬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정말이면 저는 김영삼 옛날 대통령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인사는 만사다라고. 그 정도로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등용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네. 저는 증권회사에 있다가 이제 부르게 IMF 때 조금 안 좋은 일로 그 거의 뭐 타입 아니죠. 회사에서도 나가라. 그래서 나왔고 또 뭐 나도 뭐 더 이상 더 있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저도 이제 증권회사를 딱 그 정말 다니면서 저 젊었을 때의 푸른 꿈은 정말 관직으로 가면 뭐 금융위원장 한번 해보고 싶고 계속 이런 그 개인적 회사에 그 증권회사에 있다면 사장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네.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어요. 예. 그래서 별로 뭐 그 증권회사라는 것은 아무래도 뭐 상대를 나와야 조금 더 인맥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좀 있을 수 있겠죠. 그렇지만 사실 일을 해보면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거기서 일하면서 얻는 실무가 훨씬 더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보다 더 그 훌륭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. 어찌됐건 이제 그런 꿈을 꿨지만은 뭐 어떤 사람이 살다가 어떤 그 불의의 사고로 자기 꿈이 또 좌절되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증권업에 대한 제 경력은 스탑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많이 떨어지겠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심히 제가 누군가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을 열심히 빨고 옆에서 비비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있다 했고 제가 이 경력 가지고 금융위원장을 하면 되겠습니까? 네? 내 그 금융의 캐리어는 단절이 돼버렸는데 그 다음에 계속 시대는 변하지 않습니까? 그럼으로써 그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이 트렌드를 제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어떤 사람을 대통령을 막 지지를 했다가 감히 저한테 금융위원장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도저히 저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. 오히려 그 자리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한번 추천은 해드려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업계에 주변의 평판과 그 사람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봐서 한번 인사 검증을 할 수 있겠죠. 그런 것이 이제 청와대에 있는 뭐 민정수석이든 뭐 이런 그런 분들하고 여러 뭐 그런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인사라는 것은 각계각층이 있습니다. 뭐 농업이면 농업, 증권업이면 증권업, 뭐 무슨 노동부면 노동 같은 여러 각계각층의 국방이면 국방, 문화면 문화 다 있는데
거기에서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그분을 잘 압니다. 얼마만큼 그 업계에서 신망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 어떤 두터운 진짜 어떤 그런 게 있음으로써 그 업계가 그 사람을 발탁 등용함으로써 업계가 좀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업계가 그 해야 될 요구사항들을 좀 더 요구할 수 있고 뭐 스포츠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겠죠. 거기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좀 더 그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실력이 첫째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전체 그 업계를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 못지않게 그리고 그 업계에서 신망을 받고 존경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존경은 사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사람이 등용시키는 게 대통령이 또 저는 역할이라고 봅니다. 대통령의 역할이죠. 대통령은 그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국민을 대리해서 갖고 있는 것이죠. 그야말로 그 사람이 뭐 옛날 군주 시대처럼 뭐 신성 뭡니까 뭐 하느님이 너는 대통령이라고 아니 그 군주를 해라고 이렇게 점지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 면에서 인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.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맥은 잘 짚었어요. 인사가 잘못되면은 만사가 흐트러지는 겁니다. 그런데 문정부의 그 인사는 어떻습니까? 법조계에서도 보면은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정말 어디 모포지청장이니 어디 저기 변방 뭐 다니면서 똥 질질 싸는 사람이 있어요. 물론 조금 뭐 지방에 있다가 또 이렇게 불려왔다고 해서 그 사람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어떤 서열 사회가 강한 검찰에서는 거의 이제 뭐 그 정도 연륜과 그 정도로 뭐 위치 포지션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 이제 거기 있다가 옷을 벗어라 이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권력의 어떤 핵심 누구를 만나서 거기에 빨대 꽂고 그냥 막 충성하고 비비고 뭐 그 사람들의 비리나 뭘 감추기 위해서는 그냥 뭐 목숨을 내던듯이 덤벼두니까 또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요직에 또 임명하고 아마 그래요. 이 정부의 특징, 문정부의 인사의 특징은 좀 빌빌 싸는 애들을 등용을 시켜요. 네. 왜 그럴까요? 그 업계에서 신망받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에 기회가 안 되거든요. 자기 또 소신이 뚜렷하고 강직해요. 옛날 이해창 그 대법관도 굉장히 그 업계에서는 존경받는 분이었어요. 정말 뭐 뚫어도 뭐 피 한 방울 안 맞고 그 냉혈하다고 일단 평가는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어떤 그 편법이나 어떤 권력에 그 기승해갖고 그 권력의 앞잡이 주구 사냥개 노릇은 안 한다는 거죠. 이런 어떤 각계 각층에서 신망받고 또 존경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지만 또 실력을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 업계의 수장이라면 수장이랄까요? 뭐 그런 위치에 앉아 있어야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. 그것이 공정사회입니다. 그 어떤 공직에 있어서는. 김명수 대법원장도 사실 춘천 지방법원장을 하다가 대법원장으로 낙점을 받았습니다. 물론 사람이 이렇게 공직에 있다 보면은 조금 뭐 유배 비슷하게 좀 멀리 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중요한 요직에 있을 수도 있어요.
그러지만은 중요한 요직에 있다가 뭐 어떠한 뭐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저렇게 또 뭐 좀 좌천됐다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조계에서 그렇게 신망이 두텁거나 실력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. 제가 알기로는. 이런 어떻게 보면 2인자도 아니고 3인자들 뭐 그분들이 나를 3인자라고 그래? 뭐 명예훼손 고소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이런 그 인사원칙 그다음에 뭐 도덕성이나 뭐 하여튼 뭐 개차반 그저 이 문체부 장관 항의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 이건 뭐 개차반도 이런 개차반이 없어요. 공직에 나가는 사람이 최소한 아무리 선물이 많이 들어와도 그걸 어떻게 아이고 저는 뭐 선물이 하도 들어가고 그걸로 그냥 먹고 사는데 아니 그 먹는 것은 지장이 없어 갖고 그냥 생활비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. 이런 그 정말 뭐라 그러나요? 이런 말을 얼토당토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공직에 앉히고 아무튼 이 문정부의 인사의 특징은 그 업계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. 아닌데 뭔가 조금 처져 있는 사람한테 요직을 맡김으로써 그 사람이 주구 즉 사냥개가 되라는 겁니다. 야 임마 너 같은 새끼야 촌놈을 그 자리에 앉혔으면 가문의 영광이고 임마 가문의 영광이고 이제 충성을 해야지. 빨라면 빨고 핥으라면 핥고 새끼야 가서 뒤지라면 뒤져야지 이놈아.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발탁을 해요. 아마 윤석열 그 검찰총장도 발탁한 게 윤석열도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막 이런 쪽으로 뭐 수사를 해가지고 그 살아있는 정권에 도전한 사람이거든요. 윤석열이 대단한 사람입니다. 네. 그래서 뭐 한직으로 밀려나가고 유배식의 인사도 당하고. 그러니까 이제 야 임마 너 같은 저기 시골에서나 헤맬 놈을 총장까지 발탁을 했으면 임마 내 발바닥이나 핥아야지 감히 네가 되들어 이런 거예요. 윤석열이나 뭐 한동훈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. 너희들의 사냥개 주구 노릇을 하려고 했으면 나 같은 사람 뽑지 말았어야지. 윤석열이 검사라는 것은 국민의 공로를 살 그런 범죄를 보고 그걸 모른 척 할 수 없는 어떤 직업의 어떤 사명감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. 네. 이게 검사입니다. 네. 권력에서 그거 덮어 그러면 덮고 그것은 하지 마라면 안 하고 그건 한번 들춰갖고 막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. 이게 범죄라는 게 범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이게 중요한 거지.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해 그건 수사해. 우리한테 불리하네 하지 마. 이게 위롭지마지 않습니까? 야 사슴 보고 인마 말이라고 그래 그러면 말입니다. 이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미치광이 광인의 전부라고 이렇게 그 우파 그 보수 쪽에 서정욱 변호사라고 있어요. 그 양반이 그 문재인 정부를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을 소개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광인이 맹인을 이끄는 형국이다. 이것은 시대적 저주다. 여기서 광인은 바로 미치광인은 바로 문재인이고 거기에 맹인 눈이 먼 사람들은 대깨문이다. 뭐 홍위병
그 중국 문화 대혁명 시절에 홍위병 얘기도 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렇듯이 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건 국정농단이 아니라 이건 국정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완전히 그 회멸시키고 있습니다. 훼손이 아니라 멸해버리고 있습니다. 민주주의인지 이게 뭔지. 그리고 문재인은 민주라는 이름과 촛불이라는 이름을 아주 능욕하고 있습니다. 이 정부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. 문재앙, 문구라, 이 양반이 감옥 가는 날까지 저는 살아야겠습니다. 그리고 그 양반이 감옥 가는 날 그 얼굴에 계란이라도 투척하고 싶습니다. 물론 기소가 되어 벌금을 받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민주와 우리 촛불을 능멸하고 있습니다. 반드시 그럴 날이 오리라 생각하며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한마디 제 생각을 올렸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